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벌써 탈락한 선수들도 있네. 자, 27번 문제부터 봅니다. 27번 문제를 다른 곳에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특강할 때도 앞서서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2번 했는데, 이걸 몇 번 했는데, 27번 문제 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속받은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2위 지역에 소지합니다. 등기하고 양도했다. 이에 관한 양도세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상속인의 보유한이 2년 6개월, 상속인의 보유한이 8개월입니다. 이 문제는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얘기죠.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한 계산하든 양도 및 취득 시기든 장특공제 적용 시든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는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죠. 그래서 1번 지문 봅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양도항시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용 받는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자,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상속 개시로부터니까 얼마 보유한 거예요? 8개월.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있잖아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을 어떤 거로 써갈 것이냐. 실지 취득한 가액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양도일 현재 틀렸어요. 등기일 현재 아니, 양도일 현재 아니에요. 예전에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받았을 땐 증여일 현재고, 여기선 상속받은 자산이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러분,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데,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 시가를 얘기하고, 시가라는 게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원칙은 시가로 하기 때문에 이거 기준시가로 한다. 일단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통영 2주차 때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3번 봅니다.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장특공제 받으려면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로. 언제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상속 개시로부터. 8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기본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여러분 양도 기본공제는 절 보셔야죠.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보유기한 8개월이어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이요. 자, 세율 적용 시에만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자, 2년 6개월, 8개월, 그러니까 3년 넘게 보유했죠?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수율 정도입니다. 4번 정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따르면 8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40%였겠지만 1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4번 정답이고요. 28번 문제 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의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당 시 실거래가 계획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아니고 양도현재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2번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기준시가로 이건 뭐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과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을 비교하고. 3번입니다.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권을 갖춘 경우에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전액 비과세한다 그래도 틀리고 전액 과세한다 틀리고,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 문제도 또 연습해 볼 거고요. 출제할 거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 고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뭐 10억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요게 이제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라?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만약에 8억이다 이랬을 때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초과하게 되면 자,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고가주택은. 근데 다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된다 그러면 틀려요. 9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9억까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의 원칙에 고가주택은 과세인데 다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 비과세고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2억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10에서 9 빼니까 1이고 2억에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하고요. 다음에 또 장특공제 이거까지 하는 거 연습도 할 거고 계산 문제. 자, 그래서 28번 문제 3번 정답입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9억까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 줍니다. 하여튼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고 과세가 되는데 단 양도차익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세 부분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전액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1세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고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장특공제로 정한다. 우리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적용해?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 24%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해가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최대 공제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 몇 프로씩? 2%씩 올해 공제를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다.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서 양도세 과세는 1세주택을 제외하고서는 보유연수 2%씩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2, 3은 6% 양도차익 6%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24%. 네? 자,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 30%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 4번 맞고요. 5번 봅니다. 단 위 사의 경우에 비고자가 15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라면 30%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장특공제 왕창해 주는데 이건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그런 거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배제하는 건 아니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 양도하면. 근데 다만 자, 1세주택에 대한 이 확대 적용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일반적인 장특공제 6에서 30%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왜 그러냐?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거주자에게 1세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 때문에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를 80%까지 왕창해 주는 건데 비고저가 국내인 자산 양도에 그 사람의 보금자리 해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양도하는 1세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가지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양도했을 때는 6에서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보유연수 2% 적용해서 15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 5번은 3번 정답입니다.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예요. 1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때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놔도 어떻게 한다? 동일한 1세대로 보고요. 2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 양도세상이 아니다는데 이것도 많이 틀린 분들이 많은데 2번을 골라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왜 맞아요? 예? 왜 맞아요, 이거? 왜 옳은 지문입니까? 자, 무상이전이니까 무상이전은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야 되는데 고가주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이전이지 반드시. 3번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의 비과세 요건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큰 편에. 4번이요.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요소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때 이 조세 부담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5번이요. 위 사의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요소 인정되는 때란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몇 프로? 5% 상당한 금액 이상일 때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는 자, 1회차에서는 이렇게 요 기준만 물어봤는데 이제 다음 2회차에서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자, 이건 부인 특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 또 나옵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다음 회차에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유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남남 사이에서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죠.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세법 고가양수.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죠.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이율과세 특례와 달리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 부당한 감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이거 숫자를 지금 바꿨죠. 이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자, 결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 이게 결론이죠.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요거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에 통용 2주차, 3주차 뭐 이게 다음 회차에서 나오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책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필요경비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건 항상 잘 나오죠. 1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원세에 관해 뭐예요? 실제로 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번이요. 근데 양도가액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보세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고지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8회 시험 때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양도가액은 원래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부동산 등기법 중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정 신고할 자가 신고를 안 해. 그러면 관할 세무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관할 세무장도 무엇으로 양도세 계산하느냐?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신고 안 했는데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제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질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이거 엄청 강조했죠?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지적재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경계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제외하고.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자, 경계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요거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이 토지를 팔 때 필요경비 계산할 때 제외하고. 요거 4번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추격을 정하는 경우에 매감 환기를 순차적으로 중요해서 산정가액을 취득하러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불분명한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불분명할 때는 매감 환기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잘 보셔야 되고 뭐가 불분명한지. 넘어갑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자, 31번 문제. 자, 고개 한번 또 드시고요.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조금만 더 이제 보고 빠르게 보고 마실 건데. 아이고, 목 운동도 하시고. 자, 허리도 돌리시고 좌로우로. 아이고. 기지개도 켜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스트레칭을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보시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31번 문제요. 소득세법상 거저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책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 당시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시군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정답입니다. 2번 보유 중에 납부한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납부했던 기납부한 상속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 예전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식끼리 속한 이율과세 특례 등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 매입 시, 5번은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으셔야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 다음 우리 특강할 때도 이거 연락이 연습 많이 했어. 계산 문제 아니구나.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건데요. 자, 5번 요거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매입 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 차린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했는데 이번에 또 산입하면 안 되잖아요. 양도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또 소송 화해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지금처럼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이런 것들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례 문제 또 계산 문제 또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32번 문제 봅니다. 아마 계산 문제, 요거 관련한 계산 문제는 3회차 때 또 연습을 해볼 거고요. 다음은 고자 갑의 2019년도 부동산 등 양도 현황이다. 고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토지 5월 30일 토지 양도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양도세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해주는데 가필, 차장, 소기익과니까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에서 과세분과하는 거니까 소득별로 공제해 주는데 잘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입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에서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만 원. 그 다음에 7월 5일 날 주식과는 나머지 애들 소득금액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죠?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니까 얼마만? 200만 원만. 못 받은 50만 원 다음 연도로 2월에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소멸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받고요. 주식에서. 그 다음에 골프형권 양도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앞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250이니까 토지에서 250 받았으니까 골프형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입니까? 450만 원입니다. 3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가 받은 임대로서 총 수익금이 5천만 원인 경우.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요, 서술 자체가 원래 월세 주택을 월세계 형태로 월 임대로 받는 주택을 기본으로 서술이 돼 있고요. 전세 주택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전세금,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는 말이 없으면, 전세금, 보증금이 없으면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월임대로 받는 주택이에요. 그럼 월임대로 받는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개 이하의 주택 소유하는 자,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자만 임대수를 비과세하는 거지. 그죠?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죠, 여러분들. 물론 1개 소유자 주택 임대수도 고가주택과 구구의 소유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하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증금 전세금이 없으니까 월세계 형태 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만 비과세지. 3주택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2번, 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주택 임대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 보증금이 나왔어요. 전세금, 보증금이. 그럼 뭐예요? 전세주택.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의 합계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했네요? 자, 4억이니까 그러니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로. 3번이요. 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로서 총 수익금액이 3천만 원이다. 자,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만 비과세죠. 월세주택은. 2주택이니까 당연히 과세죠. 4번, 국외 소유자는 1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 자, 1주택 임대수는 원칙 비과세인데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자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5번이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 이건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꼭 알아셔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작년 개정세법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이게 더 지우니까 더 저기 묻네. 자, 여기 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은 부동산 상의 권리,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가 아이고 이전 자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그럴 때 이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예?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보다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에서 부동산 상해권리라는 것은 전세권이나 또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지상권이라든가 얘들 지역권은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자, 사업소득 작년 개정됐죠? 예전에는 무조건 기타소득이었다가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요. 자,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요거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라는 거. 요거 주의합니다. 원칙은 요거 이제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사업소득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증여하고자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고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3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작년에 독립법률로 나왔었죠? 자, 1번 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한 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능한 자산을 양도했다. 자, 요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내가 미등기 양도했어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특공제, 기본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고요. 2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죠?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잖아요. 3번입니다.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경비계산공제와 기본공제는 배제된다.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배제되는데 뭐는 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계산 과정 이제 연습해 볼 거지만 우리가 이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 게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기준가 이런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 나왔다. 여러분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맨 위에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10분의 1. 0.3%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갖다 며칠 되나 가면 부정탄다? 3, 7, 1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음 주에 이런 거 열심히 다음 주에는 해 볼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양도가액에서 가필차입니다. 양도가액 필요경비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 필요경비,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책을 구합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가 적용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 감, 환 또는 기준가 매감한기를 적용한다. 이런 거를. 그럴 때는 자,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가, 양도당시 아니죠? 취득 당시 기준가 공제율 몇 프로? 3%.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인정하고 그 다음에 0.3%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 몇 프로요?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율 7% 인정하고 나머지 애들 아파트 항축권, 분양권, 임차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율 1%.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하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3, 7, 1. 3, 7 이렇게 였습니다. 미등기 양도는 토지 건물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4의 3번 정답이고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고 등기 의지하여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질문하는 수강생, 교수실까지 따라오고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물어본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5번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왔다. 작년에 정답지로 나왔는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이익 주지 않고요. 3번 정답. 3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확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년에 확정신고하고자 한다고 지금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안 해? 아닙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년도에 뭐라도 확정신고해. 근데 다만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1번은. 2번이요. 양도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래요? 양도세금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해서 구분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번 양도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이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즉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권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 권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해 봤어요. 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적용 거래계획과 실거래가의 차액 중에서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 산출세액과 차액 비교해서 어떤 것? 둘 중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절 보세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꼭 기억할 거.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예? 허위계약서 작성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또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뺀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잘 안 듣고 그러는 분들, 자, 36번 문제 봅니다.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이 아닌 거.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파산 선고에 의한 초무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죠. 그 다음에 3번 올해 추가된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모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한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5번 1세대 1주택과 그 고가주택 제외하고 부수소득 양도리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 1, 2, 3, 5번 꼭 알아두시고 네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여기다가 이제 비과세 소득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나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은 조세 특례제한법상 뭐라고요? 감면소득입니다. 이건 감면소득.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와 감면은 다릅니다. 4번은 감면소득입니다. 감면소득.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4번을 골라줘야 됩니다. 37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36번 꼭 알아두시고 37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다음 모두 등기는 완료됐고요. 1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배제하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주택이든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오해 만드는 게.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이 장특공제 배제돼. 근데 기본공제는 하여튼 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거 틀렸습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2번 조정대상 지역 외 3주택자가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6에서 42% 초과두진세를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요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아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합니다. 근데 조정상 지역 외에는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자 1년 미만이면 미등기 70이고 1년 미만이면 40, 50 아니고 40, 주택 및 조합주권 40,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세를 정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니까. 3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주택이 원래 1년 미만이면 또 40%니까 동일한 대상이 지금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죠? 그럴 땐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거. 거주자가 건물 신축하고 신축 건물의 취득을 몇 년 내에 건물을 팔 때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당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요?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5% 가산세를 정합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입니다. 요거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여러분들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하면서 가로놓기로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상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상 지역 내든 아니든 상가나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세율 어떻게 였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어떻게 였어요? 754의
6, 42. 754, 6, 42. 그래서 양도세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은 미등기, 말로 할게요.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1년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고요. 물론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 6에서 42% 정도 될 때 여기다 10% 할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갑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고? 70이고. 등기됐다. 자,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40%고 양도세 세율이. 자,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 도진세를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기본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은 20% 할증하는 거고요. 6에서 42%에다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나왔다.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세율을 할 거예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평권. 좌우지간이죠? 보유한 관계없이 좌우지간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 세율을 정합니다. 기타 자산 골평권. 다음 주에 또 세율 나오고요. 문제. 그때 또 합니다. 자, 그러면 37번 문제. 자,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당했다. 수용, 공매, 경매는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2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중에 따라 재산분할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재산이고 재산분할 조건 행사에 원래 내목내가 찾아간 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는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4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상속하니까. 근데 단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양도 담보 재산을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28회 때 정답 질문이었고. 5번, 도시별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그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안지요. 요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감안지 이런 것도 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발사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었는데 환지를 받았는데 8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얘는 2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받아야죠. 줄어든 것만큼 수령해야 되고 얘는 지금 감안지, 환지 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감안지요. 자, 그랬을 때 거꾸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증환지는 안 할게요. 오늘 생략하고 환지 권리 줄어든 감안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감안지, 환지 권리 줄어든 감안지는 줄어든 것만큼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38번,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39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게 계산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손금 통산할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자 여기서 시선이 나한테 와 있어야 되는데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하는데 먼저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집을 참조 페이지를 불러드리고 요약집을 저기 했었는데 내가 다른 곳하고 착각해가지고 요걸 그 요약집 참조 페이지를 내가 표시를 안 했어요. 내가 깜빡하고 여러분 다음
저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을 꼭 갖고 오시고, 아셨죠? 뭐 자료들 갖고 오시고, 요약집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오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 39번 문제 1번 좀 볼게요.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매가 통산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자, 주식과 나머지 애들은 주식과 부동산 등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하고는. 2번 건물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매가 통산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3번 골프용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매가 통산한다. 그래요? 주식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한 부동산 애들하고는 결손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산한다 틀렸고요. 3번 정답. 4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같은 세율, 다른 세율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70%, 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6에서 42%가 있으면 이게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합니다. 강의할 때 예전에 기본고시 강의 때랑 심화이론 할 때 요약집 할 때 다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매를 통산한 남은 결손금이 발생할 때는 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은 일시고발적 소득이라요. 넘어갑니다. 라스트 4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2019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2019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식 빼놓고는 주식만 양도리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지 주식 빼놓고는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면 9월 16일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 11월 30일이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7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양도세는 분할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납기인의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이론 특강할 때도 여러분 손으로 다 적어 놓았었어요. 그때 거기다. 그래서 400만 원입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19년 4월 20일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9년 5월 4일에 허가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과 양도했을 때 양도세 신고기한을 꼭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어떤 게 나중인지 뭐라고 그랬죠? 허가일이 나중이니까 계약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가 돼야 돼?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4번이요. 부담보증이요. 아우 이거 뭐 단골로 모의고사 나오고 그러죠?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부담보증의 체맥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부담보증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언제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9월 30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되니까 틀렸죠? 5번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거나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 이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50% 감면. 맞죠 여러분들? 5번 정답입니다. 작년 개정세법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길게 우리가 세 타임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점수는 평균 높았는데 아직도 저의 관심은 점수 안 나오는 분들 50
좀 밑으로 까신 분들, 깔으신 분들을 어떻든 간에 올려가지고 실전에서 이제 잘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관심인데, 여러분 하여튼 다음 주에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2주차를 기대하시고 4회차까지 계획적으로 쫙 나갈 거니까 하여튼 잘 소화해내시기 당부해주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